옆반 수영쌤이 남자쌤이었어. 이거 봐, 나 이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진다. 원장님이 자꾸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시는 거야. 까지고 성격이 진짜 잘 맞잖아. 부족한데. 이렇게? 이렇게 하는데? 어? 이렇게 하는데? 까워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심야 계단. 흰자위 금지. 오늘은 무슨 시간이죠? 몰라, 여보가 갑자기 누워있는데 카메라 틀었잖아. 어릴 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어릴 때? 왜냐면은 특히 성소수자면은 어릴 때의 기억이 좀 뭐라고 하지?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. 좀 혼자 견뎌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. 그래서 나는 근데 여보랑 유년 시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7년 8년 사귀면서도 별로 기억이 안 나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. 그 우리 둘 다 성향이 좀 좋은 것만 기억에 남기고 다 지워버리는. 오늘은 약간 애써서 끄집어내서 생각해내봐야겠다. 여보는 남자한테 성적 매력을 느꼈던 때가 언제야? 나는 완전 생각나지. 나는 6, 7살 때 수영 선생님인데 나는 원래 우리 반 수영 선생님이 여자쌤이었단 말이야. 옆반 수영쌤이 남자쌤이었어. 그 남자 선생님 몰래 이렇게 쳐다봤어. 시선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. 수영장에서 여기 출발해서 일로 가잖아.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가야 돼. 근데 이제 가서 안 돌아오고 기둥 뒤에 숨어서 남자분들 쳐다봐. 어떻게 했어? 기둥 뒤에 어떻게 숨어?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서. 근데 여보 남자쌤이 삼각 팬티 입고 있었어. 수영. 여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까져가지고 도대체 몇 살 때 그런 거야? 6살 때, 6살 때 그랬다고? 6, 7살 때. 선생님 몰래 봤어. 선생님 너무 멋졌어. 어깨 엄청 딱 벌어져가지고. 그 선생님 이제 나이 진짜 많겠다. 몇 살일까? 그 선생님? 이제 거의 내가 그때 봤을 때가 그 선생님이 아마 20대였을 테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50 넘은 아저씨지. 살아 계시겠지 잘? 그때는 몸짱이셨는데. 그러게. 아니 그러면은 여보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뭔가 숨겨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한 게 그때가 그런 게 처음이야? 내가 소아 선생님이 너무 뭔가 섹시하다고 느꼈지만 그걸 누구한테 표현하진 않았잖아. 그냥 TV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엄마랑 아빠랑 만나는 거고 남자랑 여자랑 만난다고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. 말하면 안 된다는 거. 똑똑했나 봐. 일요일 그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12월 31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릴 때부터 항상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올해도 나만 알고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. 그게 새해 넘어갈 때 첫 기도 제목이었어. 근데 그게 언제 몇 살 때 그런 기도 제목 썼다고? 완전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냥 그런 기도 제목 썼는데. 진짜. 근데 나 어렸을 때 처음 발기했던 게 생각나. 그것도 6, 7살 때. 너 진짜 6살 때 뭘 하고 다닌 거야? 아니 누나가 홍콩 할매 만화책 보는데 거기 홍콩 할매 귀신을 마지막에 몬스터들이 잡아가는데 얼굴만 괴물이고 몸은 다 홀딱 벗고 팬티만 입은 괴물이 잡으러 오는 너무 섹시한 거야. 그런 거 좋아해? 그래서 내가 누나 나 이 만화 이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져. 내가 이렇게 누나들한테 말했었어.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개념이 없으니까 누나 이거 봐, 나 이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진다고, 고추가 단단해진다고 누나들도 우와 신기하다 나한테 그랬었어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서로 그런 게 없으니까 나 누나들하고 셋이서 같이 목욕하고 그랬거든.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이렇게 셋이 그 기다란 욕조 안에 같이 들어가서 목욕하고.
그래가지고 여기가 단단해져 하니까 누나가 우와 신기하다 이랬다.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래 팬티 입어라 이랬어. 아 팬티를 벗고 보여줬다고? 아 그러니까 단단해진 걸 보여준 게 아니라? 단단해진 거. 누나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져. 내 터미네이터 첫 장면 때 다 벗고 나오거든. 중1 때 태권도장 관장님이 이렇게 벗고 운동을 하시는 거야. 나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응. 어릴 때 내가 다르다고 느꼈던 게 남자를 좋아하기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. 남자를 좋아하기 전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? 뭔가 유치원 때 되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. 여자를 좋아했다고?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만약 이성애자면 동성한테 끌리는 기간이 있잖아. 동성이랑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마음이랑 그 사귀고 싶은 거랑 헷갈릴 정도로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보통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막 이걸 하고 싶어 놀고 싶어 하는데 잘 지내는데 나는 항상 여자애들이랑 뭘 나 놀고 싶고 나도 맨날 소꿉놀이 하면은 엄마 하고 싶어 했어. 왜냐면 엄마 해야지 남편 만날 수 있어서. 아니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쟤는 다 친구가 여자야라는 말 듣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 그게 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항상 나는 조금 그런 걸 눈치를 보면서 애들이 나 초등학교 때 요즘 사귀었던 여자애가 있고 사귀었어?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우리 사귀어 그런 거 없었어. 여번 고등학교 때 있었잖아. 그 고등학교 때 해봤지 나도. 난 초등학교 때 우리 사귀는 거야 해서 난 그렇게 무리가 돼서 이렇게 뭔가 끈끈하게 놀고 싶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너무 좋아했던 애가 있었어. 첫사랑?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그냥 되게 친한 친구였지. 그래도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 걔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? 그래서 엄청 기다렸지 걔가 오기만. 근데 그때 내 친구 같이 무리 중에 다른 여자의 친구랑 사귀고 있었어. 뭐지? 그랬었는데 이제 둘이 사귀는데도 난 둘 다 좋은 거야. 이 친구랑도 친하고 얘도 좋은 거야 그냥.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 지나서 최근에 그 여자의 친구한테 내가 말했어. 사실은 내가 걔를 좋아했었다. 그래서? 졸라 웃어. 근데 걔 사진 궁금하다. 걔 잘생겼어? 걔 잘생긴 건 아니었어. 나는 초딩 때 그게 다 사랑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 많이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어. 해외로 유학한 친구인데 걔랑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즐겁고 뭔지 알아. 그리고 어릴 때 걔랑 항상 일요일날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항상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계속 보내고 1시간 넘게 계속 수다를 떨었는데 매주 그랬었어. 나쁜 새끼. 응? 어떻게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. 여자가 두 번 이상 하면 가야 된다고 하고 갔잖아. 그렇게 막 그 친구를 막 성적으로 좋아했다는 느낌. 그냥 좋은 거 있지 너무. 정서적으로 맞아. 근데 약간 보면 우리 둘 다 정서적인 교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. 그치 않아? 근데 뭐 우리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다 그렇지 않을까? 다 중요한데 성적인 거가 완전 첫 번째인 사람도 있어. 정서적인 거보다 그 궁합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. 내 3마리 토끼가 있대. 진짜 내가 좋아하는 얼굴을 갖고 있거나 진짜 이 사람이 성적으로 섹시하거나 그 다음에 성격이 진짜 잘 맞거나 색 중에 보통은 하나만 만족한대. 이렇게? 이렇게 하는데? 이렇게 하는데? 색 중에 2개만 만족해도 되게 대답 안 해? 어렵대. 여보는 얼굴도 잘생기고 섹시하고 성격도 좋아. 뭐야 여보 내가 그러면 무슨 강요해서 하는 말 같잖아. 그럼 어때 여보? 가족들이랑 이런 건 혼자 막 끙끙 앓고 막 이런 거 없었어? 가족들? 그냥 어렸을 때 누나들이 너는 뭐 결혼 얘기 나오면 내가 누나들한테 어릴 때 나 결혼 안 할 거야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너 애 맨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나는 그 인공수정 할 거야 이런 말 했었대 어릴 때. 그러니까 나는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더라도 하지는 못하겠고 도저히 못하겠다. 그 여자는 무슨 죄야. 내가 어릴 때 인공수정 할 거야 막 이런 말을 했었대.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?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어. 여자랑 만나고 하는 게 나는 상상만 해도 싫었어. 진짜 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진짜 답답했던 게 이런 다이어리 하나 쓰는 것도 쓰기가 싫었던 것 같은 게
내 진짜 마음을 어디다가 무서워서 다이어리에도 못 적겠는 거야. 집 안에 두면 누가 볼 줄 알아, 그거를. 어릴 때 그런 일기 쓰거나 이런 걸 내가 전혀 안 했던 게 아니라 못 했던 거구나 생각이 좀 들어. 아빠가 그리고 맞아. 생각해보면 A로서 살면서 뭔가 누구 좋아하고 느꼈던 거를 어딘가에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. 없어. 전혀 없어. 나는 그리고 또 어릴 때 진짜 힘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.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당시에 내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나를 커밍아웃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. 나 엄마랑 너무 친했거든.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난 너무 큰 충격이었고, 아 그럼 나는 이 가족에서 나는 한 명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, 그럼 난 어떻게 살지 막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고, 사실은 청순한 성소수자가 진짜 최약자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조차 할 수 없고,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힘든 사람들은 여기 안에 응어리가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썩잖아. 그게 난 진짜 안타까워.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되게 다행히 잘 지났다 이 생각이 좀 들어. 해봐. 어릴 때 여보에게 해주고 싶은 말. 나는 어릴 때 나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. 정말 많이 달라져. 10대 킴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다라는 거 없어? 좀? 있어. 어릴 때 나는 꿈이 자꾸 아나운서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.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어.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. 왜냐면은 나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서 나이 들어서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그래서 그 혼자의 외롭지 않으려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내가 막 연예인같이 잘생기거나 끼가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아나운서 할 수 있지 않을까? 옛날에 킴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, 킴아 너가 지금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해서 좀 많이 외로울 수도 있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,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뭐? 오래 들고 있어. 미안해. 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클 수도 있는데, 내가 미래에서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.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은 또래 이쪽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더라. 야, 두려워하지 않아. 그때 뭔가 막 상처받은 것도 없어. 크게 막 상처받고 이런 적 없었나 봐. 여본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. 되게 동성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? 나는 동성애 얘기하면은 아멘 했어. 같이 아멘? 아멘 했지. 동성애는 제 이야기입니다. 아멘. 그래 여보, 그래도 여보 잘 자랐네. 잘 자라줘서 고마워. 여보는 안 해? 나도 해야지. 빽패가 너는 생각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.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되게 답답할 수 있어. 아예 친구들의 미래는 다 정해진 것 같은데 나의 미래만 너무 불투명하게 느껴지고, 얘네들은 다 이렇게 잘 살 것 같은데 나는 나중에 혼자 늙어가면 어떡하지? 가족들한테도 버려지면 어떡하지?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, 그냥 정말 너만의 길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. 그리고 너 나중에 유튜브 20만 유튜브 돼. 그래도 너가 운 좋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 살 거야. 아무튼 사랑한다. 이렇게 잘생긴 애인이 생긴단다. 조금만 버티면. 너가 10대만 잘 버티면 이렇게 잘생긴 애인, 이렇게 잘생긴 애인이 생겨. 너가 진짜 상상도 못하겠지만 너가 이 애인이랑 가족들이랑 밥을 먹어. 그리고 이 애인을 데리고 엄마 아빠 가게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려. 아빠가 너를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너한테 킴이랑 결혼은 안 하냐?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야. 그럼 이게 다 거짓말 사기꾼 같겠지만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야. 그리고 이제 로또 번호 불러주네.